안녕하세요.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입니다.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.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공공장소를 기피하다 보니까 음식은 배달로, 영화는 넷플릭스, 또 교육도 온라인으로, 운동도 홈트를 합니다.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가 이 대면에서 온라인으로, 이 화상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대면 면접이 아닌 화상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사실 대면 면접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자, 제가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언어적 요소입니다. 쉽게 말해서 말의 내용인데요. 화상 면접은 대면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면접을 연애로 비유했었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도 사실 비대면에서는 이 내용이 더 잘 들리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그래서 두서 없거나 횡설수설을 말을 하게 된다면 면접관님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바로 나만의 면접 공책을 만들어야 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사실 대면일 때도 이 면접 공책, 나만의 면접 공책은 꼭 만들어서 준비를 시켰거든요. 그래야만 자주 들여다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상 질문이나 기출 질문을 1번부터 쭉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고요. 그 대답에 대한 꼬리 질문 1-1, 1-2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작성할 때는요, 절대 글 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. 말하듯이 해야 돼요. 직접 말을 하면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지원자 땡땡땡입니다.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문장도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한 문장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습니다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. 비언어적인 요소는 전달력을 높여주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.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자세나 복장, 표정, 시선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이고요. 두 번째, 청각적인 부분에서는 목소리죠. 그래서 말투, 속도, 발음, 성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. 먼저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요?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. 시선은 카메라를 봐야 합니다. 내가 바라보는 이 카메라가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. 괜히 화면에 나오는 내 얼굴 보면서 말을 하게 되면 뭔가 나도 어색하고 또 나를 보는 면접관님들도 시선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. 눈 맞춤이 없다면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. 또한 표정에서는 대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미소가 필요합니다. 면접은 대화예요. 절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거울이나 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항상 연습을 하셔야 해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녹음해보고 녹화해보고 그 모습을 보는 거죠. 제가 편안한 미소 짓는 방법을 위해서 이 표정 근육 푸는 방법 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. 다음은 청각적인 부분입니다. 화상 면접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.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어눌하고 웅얼웅얼 거린다면 면접관님들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. 그래서 전달력이 중요합니다. 먼저 속도예요. 말이 너무 느리거나 빠르면 안 되겠죠.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면접 공책 있죠. 나만의 그 면접 공책에다가 끊어읽기,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끊어읽기 체크를 해야 합니다. 내 호흡과 또 내용에 맞춰서 끊어읽기 체크를 하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. 그러면 제 취미는 끊고 수영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. 그냥 무조건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이렇게 써두시면요, 말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. 아셨죠? 다음은 발음인데요. 내 발음은 내가 사실 아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거나 혹은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서 잘 안 들리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놓고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.
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음 근육들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이 조음기관 푸는 방법도 이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조음기관을 푼 다음에는요, 신문이나 책 읽기를 통해서 자꾸 발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책 읽기, 신문 낭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말투입니다. 지원자도 가끔 면접관님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네? 뭐라고요? 라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혹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대면보다 훨씬 더 무뚝뚝하고 성의 없이 들립니다.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사실 평소 발표 울렁증이나 또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은 다행이다, 화상 면접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. 2020년 상반기 채용도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니까요. 화상 면접 준비를 위해서 스피치 실력도 점점 쌓아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곳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스피치 카운셀러 김효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